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혜다락방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선아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좋은 계절이라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놀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지혜 다락방에서 밥상으로 건강 지키는 방법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밥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에 네.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근육과 관절 또 뼈 건강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육과 뼈 관절, 건강, 네. 관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밥상에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 오늘 지혜 다락방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근육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같은 그런 질병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70, 80%에 해당하는 이런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심장 근육이 튼튼하고 잘 발달되어 있어야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겠죠. 우리 몸의 근육이 골격 근육이 한 40% 이상 차지하지만 이렇게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각각의 근육들이 형성되고 그 기능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근육과 관절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좀 더 많아지고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근육과 관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상으로 이 근육과 관절 건강 또 뼈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주변에서 근육 테크 또 근육 연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돈 경제적인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만큼 중요한 게 근육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친정 부모님도 있고 이제 또 시어머님도 같이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70대가 넘어가고 이제 80을 딱 바라보고 계시니까 걸음걸이도 조금 좀 달라지시고 뒤에서 보면 참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을 제가 이제 자꾸 뵙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텐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특히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우리가 자신이 예를 들면 노년층이다 또는 이제 부모님이 노년층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2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은데요. 뼈와 근육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좋은지 나쁜지 잘 사실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미 관절염이 와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육안으로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뼈 건강에 중요한 그런 식사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뼈 건강은 물론 남성들도 문제가 되지만 여성들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같은 그런 질병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여성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뼈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번째로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느라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이 늘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욕심을 내고 근육량을 늘려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 식이요법 상담을 하다 보면 중년 이후에 특히 이제 노년층에는 근육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조금 더 나간다면 한 1%라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가장 왕성할 때와 이제 80대를 비교를 해보면 30대에 비해서 이 근육이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요. 내가 굉장히 평상시에 식사 관리, 운동 관리를 잘 해야만 이 근육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육이 정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떤 병적인 증상들과 연관이 될 때 이때 이것을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감소증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세가 넘은 그런 인구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한 21.3% 그리고 여성도 13.8% 정도가 이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사실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건 이미 아주 심각하게 근육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근감소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근감소증에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과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량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최근 조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년층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느냐 먹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여성의 한 60% 그리고 남성의 47.9%가 성인이었을 때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노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년층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노년층은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단백질 필요량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노년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이 71%, 여성은 79.9%, 그러니까 거의 70, 80%에 해당하는 이런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이것은 아주 최근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관절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 관절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많이 써서, 많이 쓰고, 과잉하게 쓰고, 오래 써서 닳아서 좀 통증이 많이 생기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관절염 같은 경우도 특히 여성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뼈와 관절의 건강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뼈 건강이라고 하면 이제 뼈의 밀도, 뼈가 얼마나 단단하게 잘 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뼈 건강에 척도가 되는 뼈의 밀도는 30대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 건강하면 뒤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칼슘을 이제 골다공증이 오고 특히 이제 완경하고 나면 대부분이 내가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 그때부터 칼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이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아주 독특하게요. 20대 한 중반까지는 내가 섭취를 하면 칼슘이 창고에, 그러니까 우리 칼슘의 창고가 바로 뼈거든요. 창고에 가서 잘 쌓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세가 넘어서는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가서 창고에 잘 쌓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대부터 골 밀도 감소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칼슘을 챙겨 먹는 것은 안 챙겨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큰 아이가 22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영양소가 30살 넘으면 칼슘이 네가 먹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열심히 챙겨 먹어야 돼 하고 제가 열심히 좀 챙겨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을 때 이렇게 칼슘을 열심히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이 이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뭐 팔 근육, 다리 근육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은 사실은 이제 골격근,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 붙어서 우리의 움직임을 또는 뼈를 보호하고 신체 운동성을 부여하는 이런 골격근도 있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심장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 근육이 튼튼하고 잘 발달되어 있어야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우리 몸의 내장 곳곳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식도를 통과할 때 음식을 꿀꺽하고 삼키고 이 삼킨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도 위장의 근육 운동에 의해서 이게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다시 또 내려가서 장에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흡수되지 않을 것들은 이제 대변의 상태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이 우리 몸 안에 이런 내장들도 전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근육이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골격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근육 그리고 이런 내장 근육이 다 같이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화가 많이 일어나고 혈액순환 장애나 소화기능 장애나 또 나아가서는 면역기능 장애나 신경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골격 근육이 한 40% 이상 차지하지만 이렇게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기본적인 재료는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각각의 근육들이 형성되고 그 기능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감소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질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이 근육에서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특히 이제 포도당의 대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것들이 몸 안에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혈당을 높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당뇨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요즘은 뇌 건강,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뇨병이 있다 또는 만성질환, 뭐 치매가 있다든가 또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넘어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넘어졌을 때 또 골절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골절 상태에서는 운동을 더 할 수가 없죠. 평상시에도 하기 어려운 운동을 내가 아픈 상태에서는 운동이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이 행동에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고 또는 이제 병원에서 계속 누워서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다시 또 근육을 또 빠지게 하는 뭐 식사도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좀 더 양호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 더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근육이 이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만성질환들도 생기지만 그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인해서 또는 사망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신 편인데 몇 해 전에 겨울에 저희 아이 학교 등교를 좀 도와주시다가 그날 이제 눈이 많이 와서 평상시에는 혼자 학교를 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등교를 해주시다가 어머니가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발이 살짝 접질렀다라는 느낌만 가졌는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셔가지고 결국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셔서 보니까 완전 뼈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사실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었을 텐데 이제 70대 후반이다 보니까 거의 한 60일 가까이를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고 그 이후로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근육이나 뼈 건강은 사실은 낙상이나 골절 또는 나머지 어떤 생활의 불편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절을 좀 살펴보면 관절은 사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근육이 관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또 힘줄. 우리가 인대라고 하는 힘줄이 또 그 뼈를 좀 잘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활막 그리고 그 관절 주머니 안에 활액이라고 해서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윤활액들이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연골이 많이 닳지 않고 연골이 제 기능과 제 두께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이 관절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재생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 사실 우리가 뭐 간은 조금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이 대부분 다 조금 나빠졌다가 아니면 사멸이 됐다 하더라도 재생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생되지 않는 세포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걸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대표적인 게 뇌세포 같은 거, 신경세포, 그리고 또 연골, 이런 것들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아껴 쓰고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관절이 끊임없이 움직임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닳고 변형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근육과 또 관절의 건강, 뼈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영양소를 어떻게 좀 잘 챙겨 먹으면 좋을지 이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단백질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저는 이제 딱 올해 50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 체중 1kg당 단백질은 1g을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중이 지금 56kg이다라고 하면 하루에 저는 단백질이 56g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65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곱하기 1.2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양을 일반적인 성인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드시면 좋으냐면 자, 내가 하루에 한 60에서 72g 정도 평균 내가 체중이 한 뭐 50에서 60kg 사이다라고 했을 때 단백질 양으로 했을 때는 한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은데 자, 그렇게 하려면 살코기, 그게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던 완전히 살코기로 먹으면 200g을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이 약 5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200g을 먹으면 50g이 조금 덜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10에서 20g 정도의 단백질을 더 이제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달걀 하나를 먹으면 단백질이 약 5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내가 한 컵 200ml를 먹었다. 그러면 그 안에 한 5에서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면은 한 10g 정도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를 좀 먹겠다. 그러면 100g당 한 3, 4g 정도 단백질, 두부에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한 3분의 1모, 가능하면 한 반모 정도의 두부는 먹어줘야, 그러니까 고기도 뭐 한 200g 가까이, 그 다음에 달걀 하나, 우유 한 컵, 거기에다가
두부 거의 반모 이 정도를 매일 먹어줘야만 사실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거의 다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식단을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휴 하시는데 그거는 부족하게 먹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의 단백질이 일주일에 몇 번 필요하냐가 아니라 매일 이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남성분이라면 조금 더 필요한 양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이다.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마 이제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양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단백질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단백질은 우리가 한 번에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세 끼를 드신다면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60g이다.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아침에 20, 점심 20, 저녁 20 이게 가장 퍼펙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요즘 보니까 하루 세 끼를 다 못 드시고 두 끼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두 끼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고 간식으로 약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좀 간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근육에 오늘은 집중을 해볼 거니까 근육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재료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서 우리 몸에 있다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효소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직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근육이 이제 필요할 때 합성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사인이 되는 그 아미노산이 바로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류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류신은 다른 아미노산이랑은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간에서 주로 많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근육에서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고 특히 뭔가 근육의 단백질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보고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하는 그 스위치가 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류신이에요. 그래서 류신이 충분하게 있어야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뭔가 신호를 빨리 줄 수 있고 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단백질을 합성해내기 좋은 게 바로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류신이 뭐 생소하긴 하겠지만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콩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히 검은 콩에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 또 살코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같은 데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뭐 소고기도 살코기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도 이 류신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근육의 건강을 좀 신경 쓰신다면 특히 그리고 이 류신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이 운동을 막 하면서 막 어디 대회 나가시는 분처럼 굉장히 멋있게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 말고 나이 들면서 노화에 따라서 근육이 빠지고 이 노화로 인한 빠진 근육을 채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류신이기 때문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을 채우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강조하니까 단백질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가 여러 조사를 해보면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재료가 되긴 하지만 단백질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냥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손상됐다 재생되면서 단백질을 가지고 더 크게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전이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을 키우는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운동, 그 운동의 종류는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조금 더 과격한 근력 운동들을 많이 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내가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무리하게 그런 근력 운동까지 하지 않더라도 걷기부터라도 또는 스트레칭 또는 뭐 가벼운 아령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운동이라 제가 어떤 전문가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하찮은 움직임이라도 10,000번 이상을 하면 그게 근육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팔을 들었다 놨다 아니면 특히 내가 안 쓰는 방향으로 뭔가 움직임을 하찮은 움직임이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서는 근육의 형태로 유지되거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육과 관절 건강에 이제 중요한 영양소 중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영양이 부족한 건 바로 칼슘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칼슘 부족한 사람이 7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년 이후라면 더 많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영양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칼슘이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내가 열심히 먹어도 흡수량이 아주 떨어지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0개를 먹으면 거의 10개가 다 흡수가 돼요. 10개 다 흡수가 돼요. 그런데 칼슘은 10개를 먹으면요. 잘 흡수가 되면 3개가 흡수가 돼요. 잘 되면 3개. 자, 그런데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는 칼슘을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그래서 칼슘만 먹을 때와 비타민 D를 함께 먹을 때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더 비타민 D를 함께 먹게 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비타민 D 자체가 또 좋은 역할들을,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하면 우리가 그냥 뼈째 먹는 생선, 대표적으로는 멸치, 뱅어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사실은 조개류라든지 요즘 뭐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류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해조류도 열심히 좀 신경을 쓰시면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이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좀 넉넉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좀 식단에 자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쪼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양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식품으로는 비타민 D는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기름진 생선이 가장 좋아요. 기름진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 연어, 참치 이렇게 좀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 그리고 또 우유 또 뭐 달걀 이런 것들에 이제 비타민 D가 좀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 햇빛에 말린 버섯 이런 종류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가 비타민 D가 실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보충제 형태로들도 많이 드시지만 뭐 영 부족하면 보충제로 드셔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식품으로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과 관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C를 좀 강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근육도 그렇고 오늘 관절 또 연골 또 피부 전부 다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자, 이 콜라겐은 사실은 우리 머리카락 또는 우리 뼈에도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손톱, 발톱, 그리고 무릎이나 그다음에 뼈, 그리고 눈, 그리고 치아, 그리고 근육, 심지어 방광 이렇게 뭔가 그 근육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또 혈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콜라겐이 탄성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뭐 콜라겐을 단백질 보충제로도 많이들 드시는데
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이것들이 만들어질 때, 합성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도 사실은 좀 필요해요. 비오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만약에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혈관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뼈나 관절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하루에 얼만큼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비타민 C가 하루에 얼만큼 필요할까요? 우리가 비타민 C를 보충제로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C가 하루에 얼만큼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럼 대부분 하루에 1000mg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100mg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 100m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섭취하는 방법도 비타민 C가 많지만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를 낭비하는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술을 좀 먹었다든가, 또는 흡연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들어온 비타민 C를 많이 낭비하고 소모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먹은 게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일은 신맛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일보다 오히려 채소에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프리카나 피망 같은 거, 또는 우리가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또 채소 중에서 뭐 시금치라든지 연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채소들이니까요. 이런 채소들 좀 넉넉하게 드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감자나 지금 보시는 거 연근같이 약간 전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 중에서도 비타민 C가 함유가 돼 있는데, 이런 식품들은 또 굉장히 좋은 게요, 익혀도 비타민C 손실이 적다는 데도 장점이 있어요. 이런 곡류나 전분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간식이나 반찬이나 이런 것들까지 잘 이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육류나 생선은 한 200g 가까이, 그게 고기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고기로 대신 계산을 해드린 거고, 고기 200g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100g, 생선을 100g 이렇게 나눠 먹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루에 두부는 한 3분의 1모에서 반모 정도, 그리고 거기에 달걀 1개, 그다음에 우유는 1컵 정도를 꼭 먹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채우고요. 여기에 비타민 C를 좀 채우기 위해서는 채소는 하루에 적어도 2접시에서 3접시 정도 2접시에서 3접시 정도의 채소를, 그게 쌈이 됐든 샐러드가 됐든 아니면 채소를 좀 갈아서 주스 형태가 됐든 이렇게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이제 기타로는 여기에 해조류 같은 것들을 조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꼭 좀 넣어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간식 종류는 견과류와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꼭 아니더라도 유제품이거나 우유가 혹시 불편하신 분은 두유로 대체를 하시면 되니까요. 나이가 드실수록 간식을 일반적인 간식 말고, 떡이나 이런 것들 말고, 떡이나 과일보다는 견과류나 우유나 유제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근육과 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중년 이후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른들은 3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돈.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거, 돈, 넉넉한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친구가 함께 있어서 여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 좋은 곳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세 번째,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여행과 취미, 여행과 그리고 이런 건강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젊을 때는 건강보다는 돈이나 여가가 더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는 보면 사실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가 돈을 무지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행 갈 때 저도 막상 부모님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른들을 이제 가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디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싶어도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간다, 다리 아파 못 간다, 많이 못 걷는다. 같이 가도 차에 계시고 저희들만 가서 구경하고 다시 와서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이나 여가를 정말 잘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아주 핵심인데, 그 건강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한 이런 근육이나 관절 건강은 직접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이런 그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밥상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영양학자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예요. 어떤 건강이든, 내가 당뇨병이 됐든 암이 됐든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됐든, 이게 깨지기 시작했을 때는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작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다시 되돌릴 때는 반드시 밥상에 고른 영양소, 골고루 된 그런 균형된 영양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된 영양소들을 챙길 때는 항상 먼저 내 몸과 이 음식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좋은 음식이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섭취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반복적으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음식들, 그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좋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항상 좀 속이 그득한 느낌이 오래 간다든가, 배에서 가스가 많이 좀 찬다든가, 또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설사나 변비가 있다든가, 이런 소화기 계통에서의 뭔가 부정 반응이 있는 음식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효율적으로 소화, 흡수, 대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요. 내가 그런 내 몸의 상태, 내 몸과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내 밥상에서의 영양 균형을 잘 맞춘다면 우리가 정말 퍼펙트한 그런 밥상으로 평생 또 건강을 이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혈관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질환들, 만성 질환들의 그 양상이 과거에 비해서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질환에서 지금은 이제 혈관 질환, 특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중요한 그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혈액의 질이 깨끗한 거, 혈액의 상태가 깨끗한 거, 그리고 혈관이 유연하고 매끄러운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혈액을 만드는 것도, 혈관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음식, 영양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맑은 혈액을 만들어서, 사실은 오늘 또 근육이나 관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혈액이 잘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대사가 잘 되면 근육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안에 좋은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과 지방 조절을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이 매끄럽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지방 중에서도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식사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식사 내에서는 식물성 식품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고,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칼라가 조금 더 있는 것들의 비율을 늘리고 그래서 바르게 먹는 방법들이 내가 채소를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채소를 먹을 때도 내가 10개를 먹으면 그중에 절반은 백색 채소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는 가능하면 좀 컬러가 진한 채소, 컬러가 진한 그런 과일 이런 것들로 좀 섭취하는 방법들을 좀 바꿔보시는 거, 조금씩 개선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혈관 건강 중요하고 근육과 뼈 건강까지 지킨다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노후에는 상당히 많은 연금을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근육과 뼈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육을 지키는 식단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근육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을 생존 근육,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중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네. 고기, 계란, 뭐 우유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을까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요즘 너무 이제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의 영양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좋은 단백질은 아무래도 콩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콩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육류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골고루 섞어서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잡곡밥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 동물성 식품이 만약에 내가 꼭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소화가 불편해서 동물성 식품을 좀 꺼리시는 분들은 고기가 아니어도 생선도 아주 좋은 단백질 근원이고요. 네. 그리고 뭐 우유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치즈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적은 양으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나 뭐 칼슘 같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른들한테는 치즈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대체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네. 권해드리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사실 소화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만큼의 단백질을 다 섭취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또 보충제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도 동물성으로 되어 있는 거 또는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거 중간씩 반반씩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은 소화가 좀 덜 되는 물질들이 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충분하게 단백질을 도저히 먹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형편상 뭐 음식을 조리에 문제거나 씹는 데 문제거나 이렇다면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단백질은 첫 번째는 질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양이 부족하지 않게 챙겨 먹는 것이 일단 긴 노후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요. 이 삼시세끼 건강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알차게 챙겨 먹어서 노후에 근육 건강, 뼈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